자, 저는 김종인을 계속해서 반대해왔습니다. 김종인 안 된다. 김종인 절대 안 된다. 왜 그랬느냐? 김건희는 왜 김종인을 반대했느냐? 첫 번째, 비상대책위원장은 적어도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느냐고 비대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적어도 비대위원장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 아니면 만약에 자기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면은 박근혜처럼 확고한 대권 주자가 하면 된다. 박근혜 같은 사람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대권 주자야 하는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건 차라리 괜찮다. 근데 스스로 유력한 대권 주자도 아니고 본인이 대권 주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반드시 자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에 합리화를 하게 되고 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당내 분열 요소로 만들어지게 된다. 당이 분열되게 된다. 야, 니까짓 게 무슨 대권 주자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그러면은 당이 분열이 된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은 자기 정치를 안 할 사람이 돼야 되고, 만약에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대권 주자여야 된다.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그런데 김종인은 둘 다 아니야. 대권 주자도 아니고 자기 정치를 안 할 사람도 아니야.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인데 대권 주자는 아니야. 이게 최악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김종인을 반대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김종인은 너무너무 늙었어. 너무너무 나이가 많아. 노쇠한 노인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미래통합당이 청년 거리고 있고, 젊음 찾고 있고, 참신한 사람 찾고 있는데, 가뜩이나 노인정당, 꼰대정당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80이 넘은 노인이 얼굴마담이 되면 꼰대, 노인, 올드한 당의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비대위에 젊은 사람들을 3명을 갖다 앉힌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의 이미지가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통합당의 이미지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진짜 좀 당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젊어져야 되는데, 웬 정말 80 넘은 노인이 앉아갖고 그냥 지휘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지율 안 나오는데 더 떨어진다. 그래서 너무 나이가 많고 노쇠한 노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김종인을 반대를 했던 겁니다. 세 번째, 김종인은 자유한국당에, 미래통합당에 애정이 없다. 망하면 망해도 그만, 잘 돼도 그만, 이런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김종인이 본인의 입으로 나 미래통합당에 관심 없어, 나 저 당에 관심 없어, 이런 얘기를요 몇 번을 했어요. 지금까지 김종인이. 그런 사람을, 우파정당에 애정이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불러오려고 주호영이 그냥 심지처리 가갖고 찾아오려고 하고 생쇼를 하고 온갖 짓을 했어요. 국민들이 싫다고 하고 당원들이 싫다고 하고,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든 그냥 바지끄쟁이를 붙잡고 끌고 왔어요. 미래통합당에, 우파에 애정도 없는 사람을. 그래서 안 된다. 최소한 이 당이 망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당을 내가 목숨 걸고 살려보겠다 하려면 이 당의 자유주의에, 시장경제에 애정이 있어야 돼요. 목숨을 걸 만한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다. 김종인은 애정이 없다. 네 번째, 김종인은 좌익적 세계관을 가진 인물이다. 좌파라는 거예요. 좌파. 우파 정당에 우파가 리더가 돼야지 왜 좌파가 되냐. 그래서 안 된다. 경제민주화, 김종인 작품이죠. 경제가 민주화의 대상입니까? 애초에
민주화의 대상이 아닌 경제를 민주화하겠다고 말할 정도의 완전히 좌파다. 완전히 좌익적 인물이다. 김종인은. 이번 총선 패배 원인은 누가 뭐래도 우파가 우파답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우파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4.15 총선 패배 원인 빅2 두 가지. 첫 번째, 우파답지 못했다. 우파색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 황교안이 과도한 대권 욕심을 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4.15 총선 패배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에 부합하는 인물이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은 좌파예요? 우파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과도한 대권 욕심을 갖고 있어요. 최소한 김종인은 본인이 대권을 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킹메이커의 욕심은 갖고 있습니다. 킹메이커의 욕심도 대권 욕심이에요. 이번 총선 왜 졌냐? 우파색을 잃어버리고 황교안의 대권 욕심 때문에 졌는데 김종인도 우파색을 버릴 사람이고 좌익이고 대권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다. 황교안 투다 김종인은. 그래서 반대한다 나는. 김종인은 좌파에다가 대권 욕심이 있어. 그것 때문에 총선에 졌는데 똑같은 사람을 또 갖다가 앉혔어 지금 미래통합당이.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미래통합당을요 여러분, 미래통합당이 미치고 통곡할 당이라서 미래통합당이래요. 미통당이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미치고 통곡할 당이라서 미통당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두 가지 패배 원인이 똑같다. 김종인. 좌익 킹메이커. 통합당은 총선에서 말아먹었던 그 이유를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인물을 비대위원장이 지금 앉힌 겁니다. 다섯 번째. 김종인의 미천은 이미 한 달 전 총선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이미 한 달 전 총선에서 각종 정책에 대한 얘기 다 했어요. 김종인은. 김종인이 지난 총선 때 온갖 정책에 대한 얘기 다 했죠. 안 먹혔죠. 미래통합당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상대하는지도 우리가 다 봤어요. 자당의 인물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자당의 인물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우리는 다 봤어요. 어떻습니까? 김종인의 정책, 김종인의 방향성, 김종인의 투쟁력, 김종인의 애당심, 자당의 인물들을 아끼고 보듬고 하는 모습. 여러분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55점? 개인적으로 한 55점? F입니다. F. 낙제요 낙제. 수업 다시 들어야 돼요. 낙제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미 김종인은 한 달여 전에 낙제점을 받았다. 다 드러났다. 정책 먹힌 거 하나도 없지. 방향성도 완전 좌익적이었지. 문재인과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지. 사당의 인물들 심지어 선거 이틀 남겨놓고 제명을 하고 앉아있고 완전 뻘짓을 하고 막말을 쏟아냈다. 자당의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막말을 했다. 김종인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봤다. 그래서 안 된다. 여섯 번째. 무엇보다도 김종인은 청렴한 사람이 아니다. 깨끗한 인물이 아니다. 뇌물 전가범이다. 심지어 야 정말 이게 가능합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당을 8번을 옮겨 다녔습니다. 8번을. 당을 이당 갔다 저당 갔다 요당 갔다 이당 갔다 여당 갔다. 그죠? 8번. 이당 갔다 저당 갔다 요당 갔다 요당 갔다 이당 갔다 다시 이당 갔다 다시 이당 갔다 다시 요당 갔어요. 이렇게 한 게 8번이에요. 이짓을 했다 지금 김종인은. 거기다가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이당 저당 옮겨 다니면서 5번을 했다. 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기회주의자, 그런 정치 기술자,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기술자. 이런 사람을 심지어 본인이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없다 하는데 억지로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국민들이 싫다는데 민심을 거슬러 가면서, 당원들이 싫다는데 당원들을 무시해 가면서 억지로 모셔다가 앉히고 어마어마한 권한까지 갖다 안겼습니다. 그냥. 이걸 국민들이 다 봤어요. 결국에 김종인은 통합당 안에 있는 어떠한 세력들, 주호영, 유승민 이런 세력들, 이런 특정한 세력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김종인은 모셔진 거다. 그 예전 황교안처럼. 황교안은 누가 갖다 모셨나요? 황교안은 누가 갖다가 당대표로 앉혔죠? 황교안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공천을 타내려는 그런 세력들이 황교안을 데려다가 당대표로 앉혀서 황교안을 써먹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황교안의 뒤통수를 맞고 날아갔어요. 그게 이번 총선입니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주호영, 유승민, 김세연 이런 사람들. 이번에 총선을 말아먹은 데 일조를 했던 그런 핵심적인 사람들. 이번에 총선을 말아먹으면서 자기 이권을 챙겼던 사람들, 이런 세력들이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혔다. 거기다가 김종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은 특정 반대파들이 있는 비대위원장입니다. 역대 비대위원장은 거의 다 만장일치였어요. 근데 이번에 김종인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되기 전부터 온갖 사람들이 달려들고 반대를 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사방팔방에서 나오고, 대부분의 우파 유튜버들은 다 반대하고, 거기다가 국민들도 반대하고 당원들도 반대하고,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기회주의자들이 데려다 앉힌 비대위원장이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반대, 당원들의 반대, 많은 정치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김종인이다 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정치인의 권력은요, 민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민심이 곧 정치력이에요. 지금 김종인은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치력이 약하다? 위태위태하다? 올라오자마자 위태위태하고 위태위태하다 못해 흔들린다. 언제든지 반대파들이 야 이것 봐라, 내가 뭐라 했냐, 김종인 안 된다고 했지? 난 김종인 반대했었지? 김종인 봐봐. 앞으로 보세요. 김종인이 뭐 하나 실수하면 보세요. 앞으로. 그리고 불과 한 달, 두 달 후에 김종인 체제 이후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장에 들고 일어나서 야 봐봐, 김종인 봐봐, 내가 김종인 안 된다고 했잖아, 난 김종인 반대했어 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미 애초부터 당 안에 적들을 많이 만들고 들어온 그런 애매한 지도자인 겁니다. 김종인은 별로 힘없다, 정치력 없다. 심지어 김종인은 인지도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김종인 일반 국민들이 알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김종인 모릅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 몰라요. 그나마 우파 유튜브를 보고 SNS를 하고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만 알지. 제가 볼 때 미래통합당 당원이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300만 명도 모를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은 300만 당원들도 다 모를 거다. 전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인지도도 없다. 앞으로 김종인이 할 수 있을 게 별로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민주적 정당성도 약해요. 당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시작도 전부터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지금도 나오고 오늘도 나와요. 그냥 주구장창. 아직 김종인은 아직 한 것도 없는데,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것도 없는데 욕을 먹고 있었고, 비대위원장이 돼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비판의 목소리가 우파 내에서 터져 나옵니다. 김종인은 오로지 딱 하나, 절차적 정당성만 있는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 김종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 나 김종인 체제 기대한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김종인은요,
걱정 반 기대 반도 아니고 거의 그냥 걱정만 가득해요. 국민들이. 별로 기대 안 해. 김종인은 당연히 못할 걸로 알아. 김종인은 당연히 못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걱정만 가득해요. 야, 이제 망했다.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 속 시원해요. 야, 잘됐다, 차라리. 김종인 해갖고 아예 그냥 화끈하게 말아먹어라. 미래통합당을. 아예 그냥 폭삭 망해버려라. 이것도 일종의 응원인가요? 미래통합당에 대한 응원인가요? 자유주의와 시행경제를 추종하는 국민들이 말하자면 진정한 우파 국민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오늘날 사라져버렸습니다.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제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비대위원장은 자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김종인은 너무 늙었다. 세 번째, 김종인은 우파 정당에 대한 애정이 없다. 네 번째, 김종인은 좌파다. 우파가 아니다. 다섯 번째, 김종인의 미천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다 드러났다. 여섯 번째, 김종인은 전과범이다. 깨끗한 인물이 아니라 뇌물 전과범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제가 김종인을 반대해왔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나마 앞으로 잘하면 좋으련만 별로 잘할 것 같지 않습니다. 김종인은. 그것도 걱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로 잘할 것 같지 않아. 기대도 안 돼.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민도 별로 없어. 걱정만 가득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짜증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이유가 진정한 우파 국민들이 진짜 이 땅의 자유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이 갈 곳이 없다. 우리가 기댈 곳이 없다. 정당이 없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생각을 대변해 줄 만한 정당이 없다. 대한민국 안에. 그게 사실 우리가 가장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으로 불행하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내 뜻을 대변해주는 그런 당이 없어. 하나도.